기억이 안 날 수는 있습니다. 안 날 수는 있는데 뭔가 객관적인 상황하고 명확하게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거는 저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실무자가 건네줬고 그게 여러 번 뭐 그걸 세로라고 하셨나요? 가로라고 하셨나요? 뭐 세 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여러 번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게 이제 기억이 안 나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시는 게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뭐 당시로서는 국회였고 그 제 기억을 종합해서 최대한 뭐 성실히 답변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셨던 이유가 정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서 예컨대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제가 계엄에 나름대로 반대를 최선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문건을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문건을 받았다는 거는 다 인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문건을 제가 또 잡아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 문건과 관련돼서 저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라든지 문건을 받았을 때의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제 기억과 달리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린 거는 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거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뭔가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네, 네. 네. 그 정의는 뭐 경제 관료이시긴 하지만 법대 나오셨고 법학을 전공하신 거죠? 정치적으로는? 네, 학부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내용이 아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보는 거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법을 안 아시는 분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CCTV 22시 13분 45초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증인 보시면 이제 그 피고인 앞에 있는 문건을 달라고 해서 조태열 장관한테 넘겨받아서 이제 증인이 직접 읽어보시거든요. 두 종류 문건으로 보이고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계속 문건을 보고 계시는데 보면 페이지를 넘기는 걸로 봐서는 이제 여러 장으로 된 문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묻겠습니다. 시파랑 강항입니다. 이 문건이 무슨 문건을 보신 건지 이때 보신 문건의 기억이 나십니까? 뭐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인이 조금 더 재생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읽어보시고 이제 다 보시자 이제 조태용 원장이 이거를 가져가서 읽어보고 조경 장관이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이거 다 보신 이 문건 다 보신 다음에 조태용 원장이 가져가서 보는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조기용 장관 들어오신 거는 기억이 나십니까? 전 조경 장관 들어오는 장면은 기억이 안 나고 조경 장관 그건 저 장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조경 장관이 나중에 앉아 있던 뭐 모습은 기억이 나는데 들어오는 장면이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 조기용 장관 증인신문 조서 4쪽 제시하겠습니다. 10월 20일 날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인데요.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문에 대한 답을 보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라고 시작되는 문건이어서 아마 그게 대국민 담화문으로 추정되는 문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 보신 문건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시작하는 문건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들어오신 건 아까 확인하셨죠? 방금 CCTV에서. 네, 네, 그렇습니다. 그때 그러면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뭐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네. 그 문건 내용이 기억은 안 나지만 비상계엄 관련된 문건인 건 맞는 거죠? 왜냐하면 뭐 지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도 어차피 뭐 제 기억이 안 나지만 저 상황을 제가 추정을 해보면 추정을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영윤 장관한테 제가 손짓을 하면서 저한테 앞에 다가온 게 제가 김 장관한테 큰 소리로 좀 뭐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김 장관이 문 앞에 들어왔다가 안으로 제 앞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인 장관한테 아마 그 순간이었던 것 같은데 김용인 장관한테 좀 왜냐하면 아까 안보실장한테 물어보다 안보실장도 모른다고 그러죠. 결국 김용인 장관만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지금 따졌고 김용인 장관은 뭐 돌이킬 수 없다라고 비슷한 취지의 대통령과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아마 저 대통령이 나오시고 그랬는데 뭐 문건을 제가 본 건지 아니면은 좀 저 상황에서 그 고개를 들지 않으려고 문건을 보는 척했는지 제가 그냥 제 추정입니다. 저 상황은 제가 좀 그런 분위기였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네, 22시 16분 10초 재생하겠습니다. 이제 오영주 장관이 출입문으로 들어오고 김용희 장관은 이제 집무실에서 연결된 문으로 대접견실에 들어옵니다. 이 장면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오영주 장관 들어온 거 기억이 납니다. 이제 오영주 장관으로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11명이 충족이 된 상황인데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김용인 장관에게 뭐 비상계엄의 배경, 취지, 선포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그럼 혹시 피고인이 그러면 김용인 장관한테 이제 주무부처 장관이니까 비상계엄 배경 취지, 선포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심의를 하자고 한 사실은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없습니다. 네. 네, 22시 18분 CCTV입니다. 지금 강희구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여러 부 복사해 와서 김영준 장관한테 건네주고 김영준 장관이 이제 당시 집무실에서 뭐 이상민 장관 등에게 이 비상계엄 선포문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가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기억이 나십니까? 뭐 대통령이 나가시는 모습은 기억이 납니다. 근데 당시에 저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가신다는 생각은 저는 당시에 못했습니다. 그 아까 보면 이제 그 김용희 장관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문 문건을 나눠주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도 이거 받으셨습니까? 전 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CCTV에 보면 제가 받았는지 보이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눠주다가 증인은 계속 뭔가를 읽어보시는 것 같고 네, 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라항까지는 다항 생략하고 22항 묻겠습니다. 그러면 오영주 장관 도착한 이후에 그러니까 피고인 총리께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하기 전 국무회의 열어 심의하자 이렇게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면 피고인이 이제 대통령에게 다른 국무위원 말도 들어보시고 비상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그것도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면 오영주 장관 도착 이후에 그 피고인이 증인이나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신다. 의견 있으면 적극 개진해라. 아니면 같이 말려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까? 기억이 없습니다. 네, 22시 18시 48초 제시하겠습니다. 김용 장관이 아까 나갔다가 뭘 놓고 온 것처럼 소리봉투를 달라고 하고 이제 김용호 장관이 집어서 이제 피고인이 받아서 이를 건네주는 장면입니다.
이 상황은 기억이 나십니까? 다시 나갔다가 이제 다시 들어왔거든요. 사실 저것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럼 이 과정에서 뭐 피고인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영현 장관을 제지했던 사실은 있습니까? 뭐 저 장면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상황도 그런 기억이 없습니다. 네, 22시 19시 20초 제시하겠습니다.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러 나갔고 지금 피고인하고 증인하고 뭔가 말씀을 나누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조태일 장관은 고개를 뒤로 제치고 있고 그 사이를 통해서 피고인과 증인이 뭔가 얘기를 하시는 모습인데 이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기억이 나십니까? 저 때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는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아마도 조금 총리께 계속 제가 쓴소리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만 전 저 부분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22시 30분 제시하겠습니다. 30분. 이때 보면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상황이고 대접견실에 있던 참석자들이 좀 자리를 정리하고 이제 회의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아까 신장식에게 물어봤다는 건 저 때쯤 말씀하시는 건가요? 화면상 신원식 신원식. 예. 아닌 것 같고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김영현 장관 들어오기 전에 네네. 얘기를 하지 않았나 뭐 생각이 든다. 순서 저는 그냥 생각이 언젠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예, 그 순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그 김영현 장관한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고 신 실장한테 얘기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신 실장한테 먼저 그랬으니까 제가 김 장관한테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할 뿐이지 기억은 정확치 않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인가요, 후인가요? 선포 전입니다. 선포 전에 네, 당일 선포 전. 있었던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 아까 조금 전에 그 윤석열 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비상계엄 선포하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계속 모르고 있다가 누군가 이렇게 휴대폰으로 틀어가지고 그때 알았다는 겁니다. 네, 그 소리가 들려서요. 네. 그래서 대통령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옆에서 저도 그랬겠지만 지금 선포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누군가가 했던 것 같고 그런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그 오영주 장관이 왔을 때부터 해서 뭐 그런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거네요. 왜냐하면 지금 그래서 제가 뭐 우리 검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봤는데 제가 국회 나가서 이거는 처음도 끝도 없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회의 형식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네. 그 27항 가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러 어쨌든 뭐 당시에는 기억을 무슨 상황인지 뭐 정확히 파악을 못 하셨다고는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대접견실에서 퇴실을 했는데 계속 거기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남아 있었던 이유는 글쎄요. 그건 어차피 뭐 대통령께서 부르셨고 그 다음에 이따가 뭐 선포를 하셨으면은 뭐 그게 그 선포 끝나고 나서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마 여태까지 제가 자연스러운 그런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러면 이 아까 30분경에 이제 막 자리를 정돈하고 회의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 회의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누가 이제 대통령께서 올라오신다 이런 얘기를 했던 상황입니까? 그거는 아니고요. 저렇게 자리를 정돈하는 것보다 대통령께서 올라오실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2분 40초 제시하겠습니다. 이제 선포라고 대통령이 대접견실로 들어와서 김정한 실장한테 이제 서류 봉투 가지고 오라고 하고 거기서 뭔가를 이제 문건을 하나 꺼내서 이제 증인을 향해 무엇인가를 막 얘기를 하다가 이제 증인에게 문건을 건네주는 모습입니다.
그 증인 요 문건 경찰에 그 제출을 하셨죠? 그렇습니다. 네, 그 문건 제시하겠습니다. 이 문건이 그 경찰에 제출하신 문건 맞으십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 문건을 경찰에 이제 임의 제출하셨는데 그 임의 제출하신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 경위는 제가 그 당시에도 아마 어디선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 문건에 대해서 그 뭐라 그럴까요? 잊어먹고 있었다 그럴까요? 뭐 그렇게 되고 있다가 그 국회에서 어느 의원님이 그 받은 문건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어보셔서 근데 이제 문건 받은 거는 기억이 나서 그 좀 제가 기억이 불완전하지만 이 파편적인 기억들이 있어서 그걸 모아가지고 뭐 그때 상황을 좀 설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국회 끝나고 나서 그 문건을 당시에 차관보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관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건 제가 아직도 가지고 있냐 물어봤더니 가지고 있다고 하길래 그러면 제가 차관보한테 그 경찰이 그때 수사 중이었기 때문에 경찰에 제출을 해라 라고 얘기해서 차관보가 본인이 가지고 있던 문건을 경찰에 임의 제출했습니다. 네, 랑망 같이 묻겠습니다. 그 문건에 보면 이제 그 형광펜이 칠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이 그 경제부총리에게 준 문건을 뭐 그 증인이 아닌 사람이 이렇게 뭔가 가피를 하거나 그 형광펜을 칠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 형광펜은 어떻게 칠해져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형광펜이 칠해져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고요.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저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다면은 제가 받을 때부터 칠해져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증인이 칠하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 문건 내용을 보면 이제 예비비 확보, 그다음에 국회 관련 자금 차단, 국가 비상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대통령이 증인에게 이 문건을 줄 때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문건을 주신 겁니까? 그랬다면 제가 기억을 할 텐데요. 당시에는 저는 사실은 저 문건을 이제 CCTV는 다른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저도 제 기억과 달라가지고 저도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만 저 문건의 내용을 제가 처음 봤던 제 기억으로는 한 2시간인가 3시간 지나서 제가 차관보한테 맡겨놓은 상태에서 기재부 간부회의 말미쯤에 차관보가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문건을 봤는데 그때 내용을 보고 좀 내용 자체가 좀 조악하다고 그럴까요?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문건의 내용을 봤다고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문건을 본 시점에 대해서는 기억이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때 주실 때는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평소에 그러지 않으시는데 갑자기 기재부 장관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쳐다봤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뭐 종이를 주셨고 그 다음에 별 말씀은 그 문건에 대한 얘기는 없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뭐 참고하라는 취지로 저한테 그냥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 기존의 문건 관련해서 증인이 여러 가지 설명하신 적 있으시죠? 네네. 네, 그 내용과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당시에는 그 기재부 장관이라고 불렀던 거 하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실무자가 대통령께 접근을 해서 문건을 줬다는 장면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통령께 그러니까 실무자가 문건을 가지고 들어온 건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접혀져 있는 상태의 문건이 제가 기억이 나서 그걸 갖다가 차관부한테 전달해줬고 그 다음에 간부회의 말미에 제가 그 부분을 확인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 기억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근거해서 답변을 했었습니다. 근데 뭐 결국은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뭐 CCTV가 달라가지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당황했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날 수는 있습니다. 안 날 수 있는데
뭔가 객관적인 상황하고 명확하게 다르게 적극적으로 진술하시는 거는 저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실무자가 건네줬고 그게 여러 번 뭐 그걸 세로라고 하셨나요? 가로라고 하셨나요? 뭐 3번 접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여러 번 물어보시니까 그렇게 답변을 한 것 같고요.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기억이 안 나면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시는 게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네, 뭐 당시로서는 국회였고 그 제 기억을 종합해서 최대한 뭐 성실히 답변을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셨던 이유가 정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서 예컨대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제가 계엄에 나름대로 반대를 최선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문건을 대통령이 계신 자리에서 문건을 받았다는 거는 다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문건을 제가 또 자발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 문건과 관련돼서 저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문건을 본 시점이라든지 문건을 받았을 때의 어떤 상황에 대한 묘사를 제 기억과 달리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는 뭐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난다고 얘기하시는 건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뭔가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내용이면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네, 네. 네. 예, 계속 질문하시죠. 네, 조금 더 재생하겠습니다. 이제 받으시고 문건을 좀 읽어보시고 피고인도 이제 고개를 돌려서 문건 내용을 같이 보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 사항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피고인도 이제 경제 관료 출신이시니까 증인하고 그러면 이 문건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신 적은 있습니까? 문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거나 얘기를 나눈 적은 없고요. 뭐 제가 좀 말씀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 당시 상황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충격이 있었는데 저 때가 외환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외환시장이 새벽 2시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총리께서도 그러셨겠지만 외환시장 걱정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계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시민과 경제나 시장에 미칠 충격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확인을 해봤던 이제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선포 때부터 10분 단위로 10원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환율이요. 그래서 제가 저 당시는 뭐 제가 반대를 했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대적견실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그거보다는 밖에 외환시장 상황에 제가 집중이 돼 있어서 몸은 뭐 저기 있었지만 생각은 모두 거기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총리께 무슨 말씀을 드렸다면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지는 그리고 제가 대통령이 말씀 중인데도 전화로 F4A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거는 외환시장에 대한 안정조치가 시급하다. 그래서 제가 아마 뭐 CCTV에도 나옵니다만은 제가 끝나자마자 빨리 나가거든요. 모든 것들이 당시에는 밖에 시장 안정 조치만 하겠다는 데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첨언을 해드리면 저 상황에 대한 어떤 저의 인식이나 집중도가 글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저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집중을 하지 않았고 밖의 상황에 집중을 했던 거 아닌가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건을 그러면 지금 기억은 어떻습니까? 문건을 접견실에서 본 기억은 없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문건을 받은 기억은 나는데요. 문건의 내용을 본 기억은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의아해서 저도 이제 아까 재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기억이 많이 좀 뭐랄까요 파편화돼 있고 불완전한데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당시는 저는 외환시장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금 보는 듯한 모습은 있지만 제가 저 집중을 안 했구나라는 생각을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건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네? 수도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뭐 국회 관련 자금 차단 이런 말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상 입법 기구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정의는 뭐 경제 관료이시긴 하지만 법대 나오셨고 법학을 전공하신 거죠? 문치적으로는? 네, 학부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내용이 아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보는 거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법을 안 아시는 분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 내용을 제 기억으로는 저 내용을 인지를 했던 거는 우리 간부의 말밑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봤을 때는 조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예비비나 보조금을 지금 어떻게 확보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좀 이 예산 프로세스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나중에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니까 저 내용을 재판장님처럼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당시 대접견실 상황은 적어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계엄 상황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그 대접견실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은 집중할 당시엔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그때 외환시장이 열려 있었거든요. 외환시장이 열려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이나 경우에는 지금 낮이지 않습니까? 유럽은. 그러면은 한국에서 계엄이 있었다는 상황을 하면 한국의 금융시장이나 한국의 신인도나 이런 부분에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을까? 저는 안에 앉아 있지만 그 부분이 저로서는 저도 평생 경제관료를 했고 이런 상황에서 그 부분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당시에 충격적이었고 그 부분이 제가 뭐 당시에는 뭐 사표를 쓰겠다고 나중에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어떤 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공직을 마무리하면서 저한테 주어진 소임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최대한 대통령 하시는 거를 만류를 하다가 안 되면 적어도 시장이나 우리 경제에 있어서 안정적인 조치나 이런 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근데 그게 우리 경제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충격이 얼마나 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아서 저는 그 부분이 당시에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계속 질문하시죠. 네.